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예상대로 또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약간 또 공포감이 다시 슬슬 커지는 모습들이고, 근데 그나마 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나스닥 기준으로 4.5%까지 하락하던 게 그나마 3%대로 하락해서 끝났다. 이런 거를 그나마라고 표현하면서 안도를 해야 되다니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뭐 급하게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3% 정도 하락이다. 그나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나마 좀 내가 폭이 않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쪽에서 다우도 1.6%, S&P도 2.2%. 그래서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역시나 직전 고점 못 간다. 그리고 또 거기서 혹시나 한 번 더 레벨업 되게 되면은 한번 또 좀 정리할 기회가 보여지지 않나라고 했던 것들이 거기도 못 가고 빠지네요. 딱 그냥 쌍고가 이렇게 만들고 좀 빠지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주식 비중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지난주부터도 수차례 드렸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뭐 해째글째 싫어하는 방송.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변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약간 이 앞에 고점들을 못 넘겼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저항들은 조금만 이걸 끌어내리면서 저항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선 근처는 저항이 크다라고 해석되는 것 같고, 그러면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여기 갭 나왔던 부분들 있죠. 그 16,000선 부분은 지지할 것 같았고, 그래서 거기서 지지하고 약간 버티는데, 그러면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뭉칩니다. 그의 저항에 대해서 확인되고 그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바로는 안 빠지고 버텼다가 좀 눈치 봤다가 거기서 힘없으면 이제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일단 여기서 멈칫, 그 16,000선에서 멈칫 스탑 기준입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이평선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다가 제대로 안 보이면,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오늘 목요일만 거래하게 되면 또 휴장 분위기예요. 거래가 또 확 줄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구심점이 어떻게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는 오늘 그러니까 약간 목요일부터 좀 휴가 가는 분위기로 나올 거고, 이제 부활절 휴장이 연결되다 보니까 금, 토, 일 이런 짧게 연휴를 좀 즐길까라는 쪽들이기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당 빠지고 있는데 아유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래 많이 줄 거고 방향성 그대로 안 나올 거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16,000원 안에서 정체 쪽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트 선생님, 트럼프 선생님은 또 여러 가지 또 입을 쉬지 않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는 딱 한마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불확실성이 시장이 또 계속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렇게 일단 보여진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는 약합니다. 달러 약한 건 당연하겠죠. 누가 저렇게 변덕스러운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이번에 미국의 신뢰도는 많이 깎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시장에서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역사 쪽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처절하대요. 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제국주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몰락하던 제국이 예전에 그 표현 쓰는 거 로마 제국이 막판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아유 제가 왜 이러죠? 문과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그 동로마 제국이 꺾여질 때 마지막에 폭군이 이런 표현을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를 방탄 재정을 돌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의 신의를 잃으면서 결국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요. 그래서 달러가 일단 약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돌리려고 뭔가 배달을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어요.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과거의 달러의 지위가 살살살 좀 깨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지금 141.9엔. 이거 많이 밀렸습니다.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45엔 깨진 다음부터는 엔화 강세가 쭉쭉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딱 금,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프입니다. 스프. 예, 스위스 프랑. 이게 안전자산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가 가장 크겠죠.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좀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비트코인도 왠지 잘 버텨요. 어제 미국 시장 나온 분위기 보고 비트코인 흐름 보니까 잘 버티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버티면 이제 조금만 호재가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만 나오게 되면 바로 턴을 해야겠죠. 그걸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 좀 힘든데 또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직까지는 이뭐 비트코인 하나 보고 어차피 이쪽은 변동성 큰 또 자산이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또 다행은 이제 금리는 안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1%, 4.27. 그러니까 지금 시점물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 한번 약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보니까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금리 보고 있다. 안쪽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한 게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AI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연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챙겨보는데 저희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는 유가는 일단은 좀 반등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이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유가, 금, 은, 구리, 곡물가 다 뭡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아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해서 대체 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달러 약세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자산의 강세 이런 거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봐야 될 것 같고 가스는 성수기 지나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수요가 줄어서 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 앞으로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보다 얘기가 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CF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세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건 뭐 논리가 있겠습니까? 네, 다 안 좋게 본다. 그리고 특히 한 53% 기업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절반 기업이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벌써 효율을 찾아서 즉 캐나다는 약간 원자재, 멕시코는 약간 인건비, 그리고 또 그 두 개를 다 충족해 주는 게 중국. 이렇게 해서 기업 효율화를 노리면서 딱 공급망이 유지가 되던 게 이번 관세로 인해서 엉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조차도 GDP 성장률은 낮게 보고 있고 0.6에서 0.8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경제에 대한 낙관도도 더 낮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부정적이라는 걸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목소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텐데 그거를 귀를 딱 닫고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독재 예. 그리고 독불장군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찾아서 계속 명분은 그거예요. 미국을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미국이 근데 그거를 풀려고 하는 실마리가 단순하게 그냥 규정이 커지고 왜 우리가 인건비만 올라갔고 왜 우리가 다른 제조업들이 다 탈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이 그냥 일단 관세를 딱 쳐놓고 충격요법으로 딱 가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격들은 감수해라 한쪽들인데 세상이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를 트럼프 이기 때는 못했기 때문에 이기 때는 나 맘대로 하겠다. 참 대통령 잘 뽑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ASML이 실적도 부진했고 실적보다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관세로 인해서 또 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CEO가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가이던스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특징이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체크해야 될 게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실적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실적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호실적 별로 안 중요하다. 두 번째, 가이던스를 보여주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불확실성하게 얘기할 게 상당히 많겠구나 라는 쪽들이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일단 잊어라 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 세 번째,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괜찮아요. 이런 멘트들, 요거 나오는 쪽들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이죠. 발표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를 못 준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예, nevertheless 뭐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동남아 발음인데요. 예,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갈리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전반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요. 수출이 중심이었고 거기다가 내수를 기대할 수 있나요? 내수 지금 전혀 못 기대하는 상황 쪽에서 이게 만약에 꺾이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또 실적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낮아지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파월 의장 얘기 가지고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왼쪽 의장과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들이 완전히 반대로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 트럼프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알았다. 너는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나 다음 내년 5월인가 그렇죠? 5월인가 8월인가, 예. 새로운 연준 의장 구할 테니까 그동안까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쪽으로 나갈 거고, 이때부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타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자리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하는 연준 의장이 않는다. 이거는 또 후폭풍이 더 거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시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원하는 대로 금리를 하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이 표현 좀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중심을 지킬 자리가 행정부의 입김에 따라 간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막 모든 걸 끌고 간다. 그럼 중간에 견제하거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폭주하겠죠.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지금은요. 저는 내년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 맞고, 일단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물가와 고용이 상충할 경우에 뭘 챙기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경기 둔화돼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보다도 고용을 더 챙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챙긴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가 좀 부진한 신호가 나오거나 약간 위축되는 신호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고용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연준이 바라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지는 쪽과 함께 관세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는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이 수준에서 좀 떨어지는 거 확인은 될 거고 일시적이지만 이건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데 그 과정 쪽에서 일시 충격 이후에 고용이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충동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했는데 당장은, 그리고 또 추이는 계속 지켜본다. 라는 쪽으로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직은 뭐 연준이 뭔가를 해줄 거는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큐티, 예, 양적 축소에 대해서 뭔가 조금 좀 액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수하는 자금들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금 좀 시장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급도 없었네요. 예, 그냥 패스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회복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또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 혹시나 이번에 헤지 펀드들이나 여러 가지 급하게 주식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우려감들이 컸던 거는 감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때 살짝 반등하다가 쫙 빠지네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하락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생각보다 긍정적이다 안쪽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 레버리징과 관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죠. 채권 시장이 안정돼 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좀 비빌 언덕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AI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AI가 뭐 산업
생산의 향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일단 이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고요. 이건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시죠? 다 엔비디아 급락하고 거기다가 ASM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하락하는데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나와서 그 두 개 때문에 AMD까지도 많이 빠졌네요. 예. AMD도 관세로 인해서 8억 달러 규모의 매출 피해. 아, 참. 그러네요. 네. 기업들은 두 개도 없습니다. 말은 그러죠. 예, 뭐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 다 내가 전화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 사이에 뒤통수를 빡 쳐버리니까 저도 하기도 전에 됐네요. 예,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테슬라도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사이버캡 관련된 품 쪽이 중단됐다. 품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요.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약간 부품이나 공급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얘네가 내가 공급받은 A가 있으면 이거 잘 안 됐을 때 B로 돌려야지. 근데 B, C 공급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어디 있었냐면 중국 쪽이나 또 그쪽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걸 급박하게 바꿀 수 있는 게 그럼 중국에 있었던 거 관세가 125% 145% 들어가 있다. 아유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손해를 하는 과정들이 거래선 찾아야 되죠. 너네 우리한테 될 수 있는 캐파 있느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90일이요? 네. 90일 안에 세 달을 줄 테니까 뭐 시한부입니까? 네. 이 안에 모든 걸 해결하라고요? 참, 뭐, 이게 기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다 보면 대부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융수장들이었고 월스트리트 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뭘 알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해봐야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자였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안 해주나요? 네. 90일 안에 해결된다? 이렇게 좀 가면서 변할 수 있는 소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쭉 끌어가야 되는데 신경요법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관점 쪽에서는 그러면 찾아 떠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상대적으로 좀 관세가 낮은 지역 쪽과 동맹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따닥이를 맞을 만한 이런 어, 그런 국가가 아닌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어디겠느냐? 그래서 뭐 인도나 아니면 동맹국 그중에서 제조업이 좀 강한 나라 어딜까요? 한국.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나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내가 우리 쪽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급할 거야 하고 이렇게 타진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시아가 되면서 기업들이 뭐 공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게 좀 확인된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예,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그럴 수 있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번에 협상을 잘해서 그나마 10% 정도 보편 관세로만 딱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른 국가들도 우방이라고 하는 쪽들은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트럼프잖아요. 예, 모든 것 한마디가 트럼프가 도널드가 얘기한 거와 트럼프가 얘기한 게 다른 상황에서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 아닌데 도널드가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예. 그런 쪽의 분위기 쪽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애플도 관세 피해 다들 관세 피해 가지고 죽겠네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쪽에도 안 들리는 거죠. 아마존이 좀그 타격이 있다고 보는 게 보니까 구성품목 중에서 40%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존이 판매하는 가격의 10개 중에 4개는 이번에 상을 140%쫙 했다는 얘기죠. 품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상돼서 기업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인상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인상이다. 정보만 좋아요. 정보만 좋겠지만 이것도 좋은 걸까요? 네. 예. 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도 타격을 입고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막상 중국 쪽의 종목들도 별로 안 좋네요. 예. 중국 쪽의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 같고 팔란티오 하루 올랐다가 다 빠지네요. 예. 별로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토와의 계약 쪽으로 나오는 것들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 뭐 밸류 부담 이거는 빠지면 갖다 붙인 얘기니까 그냥 됐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요. 예. 뭐
나갈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빠지면은 밸류 부담이래요. PER 100배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제약 쪽도 못 참네요. 예, 약가 인하 관련된 행정명령 소식에 약가 인하를 들어가라는 쪽으로 행정명령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의약품 관세는 또 때린대요. 대학주는 이중고네요. 이래저래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로봇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뭐 메디트로닉, 뭐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나마 버텼고 게다가 또 정유주 쪽, 에너지 쪽들은 이것도 앞으로 이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라크에 핵 관련된 쪽에 협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유가가 반등했다 그쪽에서 움직이는데 모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게다가 방산업체들 요즘 신났어요. 지금 뛰고 우리도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은 강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뭐 이거를 하나의 그냥 방편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0.7% 야간 선물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80선부터 2500은 저항대였기 때문에 도달 못하고 일단 빠집니다.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권은 딱 여기 2435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오늘 보니까 2430 밑으로 시작했다가도 오늘 바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참 반등 시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들어왔다가 2435 이 정도쯤에서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안착시키려고 또 잘 하시는 거 있죠. 오늘 또 외국인들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갈 길을 가는 매도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거의 관망하고 있었던 연기금부터 기관들이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온다 그러면 장중에 좀 밀렸다가 오늘은 밀렸다가도 폭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3호 근처에서 강하게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든가 아니면 힘내서 버티든가 요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기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딱 3호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좀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조금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원래 이게 지금 이 자리 가장 먼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이번에 안착할 뻔했습니다. 어제 밀려버렸죠. 그렇지만 또 저 지지권이 695. 이 안쪽에서는 또 지지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그 안쪽까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핵심은 지금 바이오주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릴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코스닥도 기대를 크게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다시 고점 박스권 상단부 아니면 강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이탈됐기 때문에 2480 다시 흔들린다. 안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자, 혹시나 일말에 참고가 되셔서 현금을 좀 가져 놓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기다려 보시고 그거를 다시 어디 싸게 살까 그걸 한번 또 다시 체크하는 단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베팅은 저는 또 역시나 관세 회피 섹터 아니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관세 회피 섹터 이것도 아마 좀 버티다가 또 빠지는 건 나올 거예요. 예, 이쪽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냥 종목 장세의 움직임이고 이쪽으로 계속 저는 볼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계속 매매를 할 거고요. 하지만 종목을 그래도 확 펼쳐서 뭐 여기서 저점 찍었으니까 좀 움직이면서 이때 종목들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던 거는 벌써 다 정리가 끝났고 다시 좀 압축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보면서 뭐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할 할 자리가 오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지수와 대형주는 됐고 관세가 없는 섹터 종목 영향을 안 받는 섹터 종목 장세 쪽에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는 시장이 강할 때는 줄여줬다가 다시 또 요쯤 됐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되기 때문에 노려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매매는 오래된 한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의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다른 것보다 오늘은 또 시장에서 선점한 건 웹툰입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일정이 로봇 쪽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대구구 웹툰 특허 도서관 방문 참.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방문해도 예, 그분이 방문한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 다 뛰네요. 예. 자, 오늘 종목들이 강한 게 좀 핑거 스토리, 인스터 블루, 와이랩이 제일 센 것 같긴 한데 또 붙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유보텍 요거를 너무 시총이 200억대여서 좀 그런가 싶어서 낀감인가 했는데 아, 이거 세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싱크홀 저기서도 싱크홀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그걸 이끈다. 아, 이거 놓쳤어요. 이거 놓쳤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싱크홀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따라가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하지 마세요. 워낙 시총 너무 작은 겁니다. 이거 한번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난 치빠 잘해. 치고 빠지고 잘해. 그러면은 그때만 보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음식료주, 일부 영상 콘텐츠주 이건 아직 에너지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일부 화장품주 그냥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 밖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관광주, 일부 관광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산발적으로 매너지는 살짝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멘텀을 붙어라 그러면 딱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일단 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STO 약했고 서류 조정 나오고 있고 노바텍 정도는 이거는 그래도 예전엔 유니온 머터리얼스였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노바텍이 죄송합니다. 노바텍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좀 보는 게 맞겠다. 근데 뭐 뛰겠으니까 다음 자리를 노려야 되겠죠. 그런 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요거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제재에 대해서 일단 최종안이 발표 오늘 17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선업 특히 해운업 또 똑같이 보면서 이번에 USTR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여기 지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9월절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속 선박 중국에 대해서 건조한 선박 수수료를 매긴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약간 관세 이후에 비관세 장벽 쪽들 가지고 이제 막 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좀 그 잘하는 거죠. 미국도 그 개별적으로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LPG 운반선 그리고 또 에탄올 운반선 VLEC very large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다 가운데 요 세 번째 것만 바뀌면서 뭐 VLCC 하고 VL 뭐들 아모니아 그 이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운반선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얘기를 가장 많이 나온 거는 크게는 HD, 현대중공업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유형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HD인데 미포 그리고 또 LPG 쪽이 강하다. 대진중공업 이런 쪽으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겠죠. 탱커 쪽이 강하다 그러면 탱커 관련된 쪽들 또 나오겠죠. 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면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뉴스가 돼서 굳이 한다. 근데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제재가 아니다.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분위기는 약간 때론 비슷하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중국 쪽 건조 그 중국에서 수출까지 한국으로 밀려오는 과정들 볼 때 그때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까지 보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기사 쪽에서 눈길이 가는 기사가 요겁니다. 예. 한미반도체 SK와 동맹이 균열됐다. 이런 쪽들 내용들은 약간 좀 그런 겁니다. 한미반도체랑 한화 비전 쪽하고 이제 약간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너희들 우리 기술 갖다 썼다. 그래서 약간 어, 법적 공방을 펼치면서 특허권 싸움이 들어가는데 특허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SK한테 불만인 겁니다. 아니, 니는 왜 한화비전하고 손을 잡아? 이거 우리 같이 예전부터 이게 2007년인가부터 17년인가 2017부터 같이 개발해서 이쯤에 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 끈끈한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을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가격 올려서 이것까지 하고 네가 나 삐졌어요. 이걸 표출합니다. 그랬더니 SK가 아니 네가 지금 잠깐 너 지금 갑하고 을을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더 이상 주문을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로 하나를 좀 더 갈 것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미반도체 AS 인력이 전원 철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가격이 25% 인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조금 오버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나는 다양하게 밴드를 한 개, 두 개 둘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너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억울한 거죠.
같이 예전부터 끌고 왔었는데 횡당한다는 느낌. 네. 그건 일단은 네. 그동안에 보셨던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은 이게 많이 느렸을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플레이하거나 움직이는 하나 비전이 좋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저는 예, 조금 그래요. 지금 당장은 실적은 그러면 그나마 EPS 상승 가지고 버텼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면 SK 쪽으로 뭐 약간 좀 슬로워진다? 실적이 그만큼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는 가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안 되겠다. 다시 삼성 뭐 차이는 안 좋지만 삼성 이렇게 갈 수가 있을지 이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어, 섹터는 그냥 듣겠습니다. 섹터 쪽에서 그거는 좀 있어요. 시장이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통신 쪽. LG U 플러스 통신 쪽가 어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의미 있는 강의 강세가 나왔고 게다가 공기업들 지난번에 뭐 한국전력 말씀드렸고 게다가 예, TTNG 이런 것들 생각보다 느긋하고 강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또 만약에 시장이 급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모펀드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여전히 KTNG 여기 나오네요. 예? 제일 많이 샀다고요? 미안해요. 예. 제로템 네, 역시나 이쪽들 하나 시스템 이런 쪽들 또 방산 쪽에서는 관심이 계속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NHN 예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 썼어요. 그건 NHN이 왜 나옵니까? 예. HD 현대 바이오솔루션인데 졸다가 없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ABL 바이오, 오스코텍, 예, 지아 이노베이션 예,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 같고 BHI는 간단하죠. 예, 그리고 BHI가 좀 억울한 거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LNG도 있는데 그러고 이제 또 안정만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냥 되는 것 같고 화장품에서 유리 용기의 강자 SMCG 관심이 높아지네요. 화장품 VT도 오랜만에 샀고 나오는데 종목들 딱 봐서도 그렇지만 뭐 좀 집중되는 그러니까 금액들 자체나 집중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섹터와 강하게 나오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냥 개별 장세가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게 더 됐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오늘 또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모멘텀이 금요일이 없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한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일 거는 오늘 오후부터 또 내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한국 시장의 힘 보여줘야 될 부분이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공복에 대한 기운들이 막 올라오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기원이죠. 예, 그런 쪽으로 보시고 일단은 지금 시장은 한번 하다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변동성 큰 장에서 가치 투자가 그리고 또 파워 시황이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아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고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오늘도 잘 버티시고 파이팅 하시고 내일 파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설정 뭐 이거 좀 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